자, 이번엔 교재 87페이지 기본예제 2번. 자, 이 서강대 문제로 이게 출제됐던 아까 전에 제가 수열의 수렴성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다루는 논술에 다루는 부분에서 수열의 수렴성에서 이론으로 다뤄지는 건 정말 간단한 이론이다. 간단한 부분이다라는 게 간단한 부분이다 하고 이게 서강대 문제 제시문에 잘 나타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쵸? 그 문제의 내용이야. 자, 제시문에서 이야기하는 몇 가지 추려낸 내용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면서 우리 정리를 해보자. 제시문 가지고 이거는 공부하자는 문제야. 알겠지? 제시문 가지고 공부하자는 의미에서의 문제다. 아, 이게 한양대 문제구나. 요게 서강대 문제는 요 다음 문제고. 요거는 이제 한양대 문제 이제 수렴성의 응용 문제인데, 요 응용 문제를 예시로 해서 나중에 그 서강대 문제 제시문을 공부한다고 생각하면 돼. 제시문 가에서 함수 fx 이꼴 4x의 세제곱 플러스 6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에서 자, 함수를 주어졌어요. 자, AF에서의 접선의 x절편이 A1이라 하자. 자, 그리고 이때 AN을 FAK에서 접선의 x절편, 계속해서 어떤 함수에 대해서, 주어진 함수에 대해서 접선의 x절편을 수열하자는 거야. 알겠지? 접선의 x절편을 수열화 해가지고 그 절편을 다시 함수에 대입해서 또 접선의 x절편 구하고. 알겠지? 이렇게 나온 절편을 그 다음 A2를 구하는 x값에다가 대입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A1, FA1을 A1, FA1에서 접선을 긋고 함수항에서 접선을 긋고 그 접선의 x절편을 다시 A2라고 결정하고 그 다음에 A2, FA2 함수항에 A2, FA2에서 또 접선을 그어서 그것의 x절편을 A3라고 하자. 이런 식으로 가자는 거야. 읽는 거지. 해석하는 거야. 알겠지? 유의미하게 이렇게 해석을 해 두시는 거야. 자, 이런 방법을 통해서 결국 이 문제는 뭘 구하려고 하는 거냐면 수열의 극한을 통해서 방정식의 해를 구할 수 있는 해석학적인 방법이라고 그래요. 알겠지? 수학적으로 이제 해석학적인 그런 방법에 대한 소개야. 이거는 주로 어디에서 하는 작업이냐면 컴퓨터에서 하는 작업이야.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방정식을 넣어주고 방정식의 해를 구하라고 하잖아. 그러면은 방정식의 해가 대충 어떤 초기의 값을 사람이 넣어주면 초기 값을 A0, A에 해당하는 초기의 값을 사람이 딱 이렇게 임의로 넣어주게 되면 그 값으로부터 출발해서 그 근처에 존재하고 있는 해를 실제로 이런 식으로 찾아내는 거야. 방정식에 대해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그 접선의 방정식으로부터 대입한 값에 대한 x절편을 구하고. 알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적당히 100번, 1000번, 10,000번 정도 반복해서 계산해서 이게 그치 실제로 이제 함수의 방정식의 해가 대략 이런 값이다 라고 컴퓨터에서 보여주는 거야. 자, 그런 수학적인 내용을 지금 여기서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고. 자, 수열의 수렴, 제시문 나에서는 뭐 수열의 수렴성에 대한 이제 개념을 정리하고 있는 거고, 사실 제시문 다가 중요해. 알겠지? 다음에 다는 내용도 요거에 대한 확장이야. 서강대 내용도. 자, 단조수열. 단조수열이라고 하는 것은 용어상에서 요새는 잘 쓰지는 않는데, 단조수열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증가하거나 감소함 없이 중간에 어떤 영역 내에서 단순히 감소하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감소하거나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수열들을 통틀어서 다 단조수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는 이제 단조 증가 수열, 단조 감소 수열, 그 구간 내에서는 따로 중간에 함수의 값이 오르고 내리락거리는 이런 변화 양상 없이, 알겠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구간 내에서 감소하거나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수열에 대한 수렴성 검증까지만 여기 우리 요 문제에서는 우리가 다룬 요 영역에서는 그러한 증가하는 수열에 대해서 단조 증가하거나 단조 감소하는 수열에 대한 수렴성 여부만을 여기서 판단할 겁니다. 알겠죠? 고등 과정에 쓸 수 있는 가장 포괄적인 수열 수렴성에 관한 정의라고 보시면 돼요. 요 정도까지가 사실은 조금 더 이제 세밀한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대학 과정에서 주로 다루는 것들이고, 더군다나 최근에 와서는 논술 시험에서 올해도 그렇고 올해 얼마 전에 또 그 교육부에서 발표했었죠. 그렇지?
전국의 논술 대학에 출제한 작년도 2016년도 논술 문제 분석해가지고 비교과 요소에 출제한 대학들에 대해서 발표하고 거기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는 그런 이제 정책들을 뭐 쓰겠다라고 이렇게 발표해가지고 인문 자연계 통틀어서 작년에 약 한 300개 정도 문제가 출제가 됐대요. 논술 문제로 300개. 대략 한 30개 정도 학교에서 총 10종류 정도씩의 문제를 낸 거지, 각 대학마다. 이게 300개 정도의 문제를 출제를 했는데 그 중에 대략 한 40개 정도의 문제가 비교과 요소는 출제가 되어서 좀 문제가 된다. 근데 계속 이런 식으로 때리니까 실제로 이제 논술 문제에서도 교과적 영역을 크게 벗어나기 힘들어. 그런데 이런 정도에 관한 수렴성 부분에 관한 것만 따지게 되면은 이런 정도의 내용들은 여러분들 교과정상에서 충분히 확장해서 응용해서 알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제시문의 정보를 통해서 여러분들 확장하는 문제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 이상을 넘어가는 건 사실 여러분한테 내리기 힘들어. 알겠지? 제시문을 준다 하더라도. 자, 제시문 다간이 제일 중요한 단조 수열이란 뭐 수식으로 표현하면 부등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수열이라는 뜻이야. 첫 번째는 어떤 수열이야? 단조 증가야? 단조 감소야? 증가. 둘 다 똑같네. 여하튼 이건 단조 증가고 부등식이 반대로 돼 있으면은 단조 감소이다. 등호까지 포함해서야. 알겠지? 네. 수열의 항의값이 일정한 경우는 단조 증가라고 생각해도 단조 감소라고 생각해도 상관없다. 그냥 그렇게 정의하자는 거야. 알겠지?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 그리고 이때 수열 AN이 수렴한다고 하는 것은 수열 AN이 수렴한다는 조건이야. 단조 수열이면서 구간 내에서 단조 증가하거나 단조 감소해야 돼. 알겠지? 이 조건을 다, 제시문 다의 조건을 충족하면서 수열 A인이 수렴하려면 그 수열의 값이 어떤 한정된 영역 내에 갇혀 있으면 된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단조 증가 수열인데, 단조 증가하는 수열인데 상한이 존재한다. 계속 커져가야 되는데, 함수값이 계속 커져가야 되는데 단조 증가하는 수열, 함수의 값이면서 상한이 존재했다. 위로 올라갈 수 없는 한계선이 있다. 그렇게 되어지면 얘는 가다가 중간에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 이 상한의 값보단 작은 값의 어딘가로 수렴을 해야 돼. 그래야만이 두 식을 동시에 충족하게 되는 거야. 그런데 수열의 완비성, 수의 완비성이라는 이 수학적 특성 때문에 실수는 빈틈없이 꽉 차 있다. 알겠지? 이런 특성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연립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수열에 대해서 이 두 가지를 연립해서 보여주는 것만으로 뭐가 가능하다? 어떤 주장이 가능하다? 그치. 그 수열은 수렴한다라는 것에 대한 증명으로서 활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야. 어떤 수열이 수렴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수렴 값을 찾아주는 게 아니라 만일 예를 들어 단조 증가 수열인데 상한이 존재한다. 단조 감소 수열인데 하한이 존재한다. 알겠지? 밑으로 내렸을 때 한계값이 존재한다. 이것만 가지고도 이 수열이 수렴한다는 주장을 하기에 충분하다라는 뜻이야. 그리고 이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수열의 수렴성에다가 이용을 해. 논술 문제에서. 하나 주의할 것. AN이라는 수열이 예를 들어서 단조 증가하는 AN이라는 수열이 수렴한다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AN이 단조 증가하고 있으며, 즉 AN 플러스 1이 AN보다 항상 크며 AN이 n의 값에 상관없이 AN이 알파보다 작다 라고 얘기해주면 이 수열 AN은 일단 수렴한다가 된 거야. 그러면 이 수열의 수렴값은 알파이다. 그치, 이거는 아니야. 알겠지? 예를 들어서 얘가 실제로는 2라는 값으로 수렴한다고 하자. 실제로는 2라고 하는 값에 수렴하지만 2까지 가지 못하는 것 뿐이지 당연히 3에도 어떻게 해? 2에 못 가니까 3에도 못 가게 되지? 근데 우리는 얘가 수렴하는 값 2보다 작다는 걸 꼭 보여줄 필요는 없다는 거야. 수렴성만을 이야기할 때는. 얘가 3이라는 숫자에 작다라는 것만 보여줘도 증가하면서 3이라는 숫자에만 닿지 않아도 얘는 수렴한다는 걸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알겠지? 그러니까 이 방식에서는 일단은 뭐에 관한 이야기만 할 수 있다? 수렴한다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만 이 두 가지 구조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다.
수렴 값을 구하는 문제는 또 다른 별개의 문제인 거야. 알겠지? 그리고 이것들은 뭐 이론은 단순하게 요거의 전부지만 이것들에 이제 다양한 변형들이 존재할 수 있어. 다양한 변형들이 뭐 단조 증가하는 수열, 단조 감소하는 수열, 그 다음에 부분합도 뭐다? 부분합도 하나의 수열이다. 부분합이 수열이라는 얘기는 그것의 극한을 통해서 무한급수로 간다는 얘기지. 그치? 무한급수, 수열의 합에 대한 수렴성 여부도 이와 같은 식으로 판단할 수가 있어. 수열의 합에 대한 것도 어차피 수열의 합도 SN이라고 하는 수열이니까. 응? 특히나 모든 항들이 양수로 구성된, 이 이야기 잘 들어봐. 모든 항들이 양수로 구성되어 있는 수열이라 하자. 이 수열은 감소하는 수열일 수도 있고 증가하는 수열일 수도 있고 증가했다 감소할 수도 있어. 그런데 이것의 부분합 수열은 무슨 수열이야? 그치, 이건 무조건 증가하는 수열이야. 그치? 만일 음수로만 구성된 수열에서 부분합 수열은 이건 무조건 단조 감소 수열인 거야. 그러니까 양수, 수열 항들이 양수를 하나만 가지고도 부분합 수열이 단조 증가한다는 주장은 가능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 부분합이 뭐보다 크지 않다라는 것만 보여주면은 부분합이 존재한다. 무한급수의 값이 존재한다. 수렴한다. 부분합이 수렴한다.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또 수열과 수열을 비교할 수도 있어. AN이라는 수열이 있고 BN이라는 수열이 있다. 자, 근데 BN이 AN보다 항상 커. 알겠지? BN이 AN보다 항상 커. 그런데 BN이 특정 값보다 크지 못하고 BN의 극한이 수렴하게 돼 있어. AN과 BN은 다 단조 증가하는 수열이야. 알겠지? AN과 BN은 단조 증가하는 수열이고 BN이 AN보다 항상 큰데 BN이 수렴해. 어떤 값을 넘을 수 없어. 그러면 AN 역시 이 어떤 BN이 수렴하는 어떤 값을 넘을 수는 있어 없어? 없어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AN도 뭐가 되어지게 돼? 수렴한다라는 주장을 할 수 있게 돼. AN, BN이 단조 증가하며 BN이 AN보다 크다. 리미트 BN이 베타로 수렴하게 되면 이것만 보여줘도 그렇지, 리미트 AN이 수렴한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여러 가지 변형된 형태로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실제 문제에서는 이론 딱 요거 두 가지인데, 알겠지? 그에 대한 다양한 이제 변형된 형태들이 나올 때, 아, 이거를 내가 알고 있던 요런 요소와 비슷한 게 뭐지? 이론적으로 틀려 있는 게 뭐지? 이런 것들을 잘 곰곰이 분석해 보시면은,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그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이 수열 K분의 1의 발산과 수열 K의 제곱분의 1에 대한 시그마 K 제곱분의 1의 수렴성을 증명할 때 썼던 거야. 시그마 K분의 1의 수렴성에도 봐. 시그마 K분의 1 합이지. 응? 수열 합에 1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3분의 1 1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3분의 1 플러스 4분의 1 플러스 땡땡땡땡땡땡 해가지고 자, 이 무한급수의 수렴성은 어떻게 되는가? 발산한다는 거 알고 있죠? 그치? 역수의 합들은 발산한다. 이거에 대한 증명 어떻게 했어? 교과상에서 했을 텐데. 이거를 큰 수에다 맞춰주는 거야. 두 개씩 묶어서. 이거 두 개, 4분의 1, 5분의 1, 6분의 1, 7분의 1 해가지고 두 개, 네 개, 8개 이런 식으로 개수들을 묶어주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어떤 수열과 수열을 비교하는 겁니다. 수열과 수열을 비교하는 거예요. 어떤 수열하고 비교하냐면 1 플러스 작은, 분모가 작은 값, 즉 분수의 값으로 작은 값에다가 더 맞춰주는 거야.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4분의 1 플러스 4분의 1 플러스 4분의 1 플러스 4분의 1
자, 이렇게 묶어가지고 위아래를 비교하면 항상 어디가 더 크게 돼 있어? 위에 쪽이 커, 아래 쪽이 커? 아래쪽이 더 크지? 그치? 여긴 작은 수가 더, 분모가 작은 수가 더 큰 거니까 항상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맞나?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아, 2분의 1. 어디다 맞춰주는 거였나? 아, 여기서 묶어야 되는구나. 요렇게 해서 뒤에 수에다 묶어줘야 되네. 그치? 그래서 여기는 여기에 8분의 1까지 해서 8분의 1, 8분의 1, 8분의 1 플러스 8분의 1. 그치? 아, 요렇게 묶어주게 되면 요 값 자체가 여기하고 여기하고 비교하면 항상 위의 항이 더 크게 되지? 각각의 괄호의 값들이. 그치? 위쪽이 더 크게 되고. 근데 요 수열을 생각하면 어차피 얘는 계속해서 뭐야? 공비가 얼마인 1이죠? 얘는. 각 항에 대해서 두 번째 항부터 공비가 1이란 말이야. 초항이 2분의 1이고 공비가 1인 등비수열. 즉 2분의 1, 2분의 1에서 무한계를 더하게 가는 거지. 그래서 이 값은 어떻게 되어지게 돼? 이 수열의 합은 이거 무한으로 발산해버리게 되죠. 그치? 무한대로 발산해버리게 돼. 그런데 이 무한대로 발산하는 수열보다 각 항이 어때? 그치? 다 크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도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그치? 얘도 발산이다 하고 증명이 되는 거야. 즉 비교 가능한 수열. 알겠죠? 발산하는 수열에 대해서는 비교 가능한 수열에 대해 이거는 수열의 합이니까 당연히 아까 전에 조금 중간에 조금 헷갈렸는데 다시 조정이 가능했던 이유는 뭐냐면 아 얘는 무조건 증가하는 수열이야. 증가하는 수열인데 이미 나는 좀 알고서 출발했어. 위에 게 발산한다는 걸 알고서 출발했어. 그럼 얘가 발산한다는 걸 보여주면 그것과 비교하는 수열은 그거보다 더 작으면서 얘는 양이고 증가하는 수열이니까 증가하는 수열이기 때문에 얘보다 작은 수열이 발산하면 얘는 자연히 발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보다 작은 비교 가능한 작은 수열을 일부러 찾아준 거야. 알겠지? 응? 이번에는 시그마 K제곱분의 1에 대한 수렴성에 관해서 목적으로 두고 한번 설명해보자. K제곱분의 1에 대해서. 얘는 수렴한다고 배웠죠? 나중에 이 수열 수렴성분의 뒷부분에 가게 되면은요, 시그마 K제곱분의 1의 수렴 값까지도 우리가 구할 겁니다. 알겠죠? 이 단원에서. 이 단원에서. 자, 여하튼 이제 시그마 K제곱분의 1의 수렴성에 대해서 우리 한번 이야기해보자, 이번에는. 마찬가지로 1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3분의 1 플러스 4분의 1 플러스 5분의 1 플러스 6분의 1 좀 넉넉하게 써놓읍시다. 7분의 1 플러스 8분의 1 해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자, 얘는 어쨌든 단조 증가하는 수열이야. 일이 많아서 귀찮아서 미안합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은 어쨌든 단조 증가하는 수열인데 이건 수렴성을 보려고 하는 거야. 일단은 좀 수렴한다는 거 알고 있는 상태에서 시작한 거야. 자, 단조 증가하는 수열이다. 부분합으로서 부분합 수열이. 왜냐하면은 요 각각의 항들의 값은 줄어들잖아. 각각의 항은 줄어들지만 우리는 이것에 대한 합을 수열로 하는 거야. 알겠지? 이 전체를 합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항의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어쨌든 양수를 더하니까 부분합의 SN 수열은 부분합 수열은 단조 증가하는 수열. 즉 무한급수의 수렴성을 보려고 하는 거야. 이게 수렴하는지 리미트 SN이. 자, 얘가 단조 증가하면서 수렴하는 걸 보려면 이거보다 어떤 수열과 이걸 뭐 직접 어떤 값하고 비교하면 좋겠지만 어떤 값과 비교하기 좀 애매해. 그치? 그래서 이거하고 비교 가능한 또 다른 수렴하는 수열을 보여주면 되는 거야. 이때는 뭐가 어떤 수열이 수렴하면서 요거보다 어떻게 되면 더 크면 이런 수열이 있으면 얘가 단조 얘 SN이 뭐라는 걸 보일 수 있다? 그치? 이렇게 목적을 먼저 만들어둬. 이런 것들은 헷갈리니까. 알겠지? 일일이 다 기억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얘가 요 단조 증가하는 수열보다 크면서 수렴하는 수열을 우리가 하나 예시를 하나 찾아주기만 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예시를 하나 찾아주기만 하면.
그래서 요것과 같은 방법으로 아까 전에 요거보다 크기 위해서는 우리가 작은 쪽에다 맞춰주면 됐지. 숫자가 작은 쪽에다, 분모가 작은 쪽에다가, 그치? 묶어서, 묶을 때. 그래서 두 개씩 묶어서 2의 제곱분의 1 플러스 2의 제곱분의 1로 이렇게 묶어주는 거야. 그러면 요거보다 요게 크죠? 아래쪽이. 그치? 작은 숫자 쪽에 맞춰주니까. 여기는, 그쵸? 여기서 여기까지 4의 제곱분의 1에다가 다 맞춰주는 거야. 크지? 그 다음에 여기는 8의 제곱분의 1에다가 다 맞춰주는 거야. 8개를, 총 8개를. 자, 그리고 각각의 항들을 실제로 이것들을 계산을 해보자. 4분의 2에다가, 뭐 2의 제곱분의 2지. 2의 제곱분의 2에다가. 여기는 4의 제곱분의 4에다가. 여기는 8의 제곱분의 8. 이렇게 일부러 묶어준 거야. 그러니까 얘네는 공비가 어떻게 되어지게 돼? 공비가 2분의 1인 등비 수열이죠? 그치? 그래서 뭐다? 그치, 수렴한다. 무한급수가 얼마로? 여기서 뭐 수렴 각까지 보여줄 수 있으니까 1 마이너스 2분의 1에 초항 1 해가지고 2분의 1로 2로 수렴하게 되면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수열보다 시그마 k 제곱분의 1의 각 항의 합은, 부분합은, k에 대한 부분합은 항상 작고 증가하는 수열이므로, 그치? 시그마 k 제곱분의 1이 어떻게 되어지면 알 수 있다? 수렴함을 알 수 있다 하고 끝나게 되는 거야. 자, 수렴성 증명법의 가장 기본적인 이론과 그거에 대한 약간의 변형에 대한 설명일 뿐이야. 알겠지? 그러나 예시로서 잘 한번 기억해 두시고, 자, 이제 본 문항으로 바로 다시 돌아가서 문항에 관한 이야기들을 조금 더 이제 심각하게 해보자. 자, 이걸 이용해서, 그러면 이 문제는, 그럼 이걸 이용해서 어떻게 방정식의 해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는가? 자, 먼저 방정식 fx equal 0의 해를 구하고, 요구사항이 좀 많어, 문제가. 먼저 해를, 방정식을 풀어서 해를 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a가 1일 때 수열 an에, 아까 얘기했던 절편수열이지? 접선의 절편수열이야. 접선의 절편수열의 수렴 발산에 대하여 논하고, 그 다음에 a가 마이너스 2일 때의 수열 an의 수렴 발산에 대하여 논하라. 총 몇 가지 요구사항? 3가지 요구사항. 이런 것들은 문제 나올 때 여러분들 처음에 잘 체크해놔야 돼. 뭐 아무리 잘 풀어도 내가 뭘 풀어야 되는지 놓치고서 풀어버리게 되면 어차피 답안에 안 써버리잖아. 그치? 반드시 슬래시로 나누든지 뭐 번호로 붙여 나누든지 내가 써야 될 내용이 몇 가지를 써야 되는지, 내용 단락 처리 몇 단락을 처리해야 되는지 반드시 그걸 표시해 놓고 하십시오. 습관적으로. 자, 먼저 방정식 fx equal 0의 해. 이건 뭐 풀어서 구해야지. 그치? 그래서 인수분해 통해서 x equal 뭐 2분, 이건 넣어봐서 그냥 하는 거야. 알겠죠? x equal 2분의 1일 때 0이 되는 것을 활용해가지고, 뭐 요거는 이제 교과상에서 계산 문제지. 그래서 x equal 2분의 1과 2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이다. 자, 요거 지금 마지막에 쓴 부등식은 지금 뭘 의미하는 걸까요, 요거? 요건 좀 생각해보자는 의미에서, 요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자는 의미에서 부등식을 준 거야. 지금 여기에 있는 2분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2와 2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2, 그 다음에 2분의 1, 요 세 개가 해지. 그 다음에 1과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특히 마이너스 2와 1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2와 1의 경우에는 문제에서 요구한 a 값이야. 두 가지. a가 1일 때와 a가 마이너스 2일 때 하도록 되어 있잖아. 그치? 그래서 방정식의 해와의 대소관계를 본 거야. 그러면 이 방정식의 해와의 대소관계를 통해 가지고 요 점에서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2일 때 함수의 모양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있잖아. 이게 3차 방정식이니까. 3차 방정식의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출발점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걸 확인하는 거야, 이건 지금. 물론 꼭 이렇게 안 해도 돼. 알겠죠? 그래프 같은 걸로 해석을 해도 돼요. 그래서 세 근을 구하고
그 세 근에 대해서 x의 세제곱의 개수가 양수이기 때문에 그래프의 개형이 이렇게 되어질 테고, 그치? 그리고 문제에서 얘기하는 마이너스 2의 출발점과 1이라고 하는 a 이퀄 1이라고 하는 출발점, a 이퀄 1은 여기에 있겠지, 그치? 거기에서 위치 계산해서 함수의 모형이 어떻게 되는지 이걸 보려고 하는 거야. 뭘 이용하려고? 문제 의도는 수열의 수렴성을 이용해서 증명하라고 하는 거야. 문제 제시문의 의도는 수열의 수렴성 이용하도록 돼 있잖아. 우리 여태까지 논술 문제 그렇게 봤잖아. 그치? 제시문 그냥 흐트러진 것들이 아니라 문제의 요구사항과 뭔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제시문을 준 거야. 그걸 이용해서 풀어라.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해봐라. 이런 의도에서. 응? 방정식의 수열 AN이 방정식의 해로 수렴하게 되는 것을 접선의 AN, 접선의 절편 수열이 방정식의 근으로 수렴하게 되는 것을 보이려고 하는 거야. 근데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려고 한다? 수열의 증가냐 감소냐, 단조 증가하는 수열이냐 단조 감소하는 수열이냐, 어떤 특정 값보다 크냐 작으냐, 요 두 가지로 수렴성을 증명하려고 하는 거야. 그리고 그 수렴값이 여기서는 방정식의 근이다라는 걸 보이고 싶은 거야. 이론은 정말 간단해. 뭐냐면 예를 들어 1이라고 하자. 직관적으로 한번 얘기할게요. 문제 들어가기 전에. 1이라고 하면 1에 대해서 1F1, 그치? 1F1, 1,F1에 대해서 접선을 그으면은 이 접선은 이 함수의 위쪽에 있어, 아래쪽에 있어? 왜? 함수가 2분의 1보다 큰 구간에서는 아래로 볼록하기 때문에, 그치? 접선은 아래쪽에 있어. 그러면 접선의 x절편은 뭐와 뭐 사이에 놓이게 돼? 2분의 1과 a 사이에 놓이게 되지? 1 사이에 놓이게 되지? 다시 또 여기서 요걸 A1이라고 했어. A1, FA1에서 접선을 그으면 마찬가지로 구간이 뭐기 때문에 아래로 볼록이기 때문에 접선의 x절편은 x절편인 A2는 그치 A1과 뭐 사이에? 2분의 1 사이에 또 놓여있게 되는 거야. 그리고 A2는 A1보다 크지? 그치? 그치? 그 다음에 요 A2에 대해서 다시 또 A2, FA2에서 접선의 x절편을 그으면 또 아래로 볼록이기 때문에 이 x절편 A3는 A2보다 크고 2분의 1보다는 작지. 그치? 이런 상황이 지속되게 되면 AN은 증가하는 수열이야, 감소하는 수열이야? 아, 거꾸로 했구나. A2가 A3보다 더 크네. 그치? 그래서 A3는 뭐보다 작고, 뭐보다 크고, 2분의 1보다는 크고, 그치? A2보다는 작고. 그래서 이거 가지고 우리는 뭐 할 수 있어? 앞에서 얘기한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거야. 이 수열은 AN 플러스 1이 AN보다 작어. 감소하는 수열이야. 그치? 감소하는데 뭐보다 작아질 수는 없어? 2분의 1보다는 작아지지 못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수열 AN은 어떻게 돼야 돼? 수렴하게 된다. 증명 끝인 거야. 물론 이때 최초에 출발할 때 몇 개의 값 정도는 실제로 확인해줘야 돼. 함수의 값에서. 여기서는 어떻게 되겠어? 마이너스 2에 대해서 한 이유는 이걸 굳이 두 개나 한 거는 얘는 아래로 볼록한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본 거고 여기는 위로 볼록. 이때는 수열 A에는 무슨 수열이 되겠어? 직관적으로 이건 그냥 직관적으로만 정리하자. 그쵸? 수열 A에는 증가 수열이야. 그러면서 뭐보다 작아? 그쵸? 2분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2. 가장 작은 근보다 더 작아. 항상. 그래서 일단은 수렴해. 물론 이것만 가지고 이 수열의 수렴 값이 근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결국 이와 같은 상황이 지속되게 되면 이 결과에 의한 해는 뭐가 될까? 수렴 값은 각각의 근으로 수렴해 가겠지. 근데 실제로 이것의 근에 대한 수렴 값에 이것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어떤 방정식의 근에 혹은 어떤 특정 값에 수렴해 간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문제들이 뭐 자주 나오진 않았지만은 그 실제로 어떤 특정 값에 수렴한다 이거 자체는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서울대 예전에 정말 어렵게 나왔던 문제가 있어. 서울대 문제, 서울대 논술 시험 볼 시기야, 시대야. 그때 2008년인가? 2009년인가 아마 그랬는데 그때 하고 그 다음에
숙명여대에서 나왔나? 그 광운대에서만 나왔던 것 같아. 예전에 광운대에서 한번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됐었고, 응? 지금 한양대 모의론술 문제에서 출제가 됐었고. 여하튼 이런 식으로 컴퓨터에서는 이런 연속적인 연산을 통해 가지고 근을 알아내기도 합니다. 이 방정식의 근을 찾아내는 방법이야. 다른 함수에 대해서도 실제로 그러한지 한번 생각해봐. 알겠죠? 어떤 특정 구간 내에서 방정식의 곡선의 방정식의 어떤 부분이라도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지? 그치? 자, 그건 이제 하나하나 다 설명한 거고, x가 2분의 1보다 클 때는 아래로 볼록하고 증가하는 함수이고, f1이 양이므로 1과 f1에서의 접선은 함수의 아래쪽에 놓여있게 된다. 함수의 아래쪽에 놓여 있으면서 a1은 최초의 1보다는 작고 2분의 1보다 큰, 그치? 그 다음에 a1, fa1에서 정의에 따라서 접선은 함수의 아래에 있으면서 그것의 x절편에 해당하는 a2는 a1보다는 작고 2분의 1보다는 크더라. 결국 이 상태가 지속되어지면서 a의 n이 a의 k와 a의 k 플러스 1에 대해서 ak 플러스 1이 이와 같은 부등식을 만족함으로써 ak는 감소하는 수열이면서 하한 2분의 1을 가지게 된다. 2분의 1보다는 크다. 그래서 단조 감소하는 수열이므로 a는 수렴하게 된다. 뭐 간단하게 끝내는 거지. 그치? 그림으로 간단하게 해석해 보는 거. 자, a의 t의 경우는 마찬가지로 이제 다른 방법으로 이제 이와 같은 접근법을 통해서 뭐 사실 이거는 설명할 때 1번 정도 1번의 문제가 나중에 뒤에서 계속 반복이 돼. 2번, 3번에서. 그럼 반복되는 방법에 대해서 일일이 다시 다 설명할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 문제 1번에서 이러이러한 이론과 비슷한 이유에 의해서 이렇게 된다.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면 차이점에 관한 것만 어떤 것을 고려해야 되는지 그것만 우리가 얘기해주면 다만 쓰는 요령은. 자, 문제 2번 함수 fx의 극대값과 극소값의 x 성분을 구하라. 이거는 이제 미분해보라는 얘기야. 알겠지? 극대값과 극소값의 x 성분을 구하고 그래프의 접선의 절편이 2분의 1인 접선의 절편이 2분의 1인 접선의 식을 구하라. 이걸 일단 미분해야겠다. 그치? 접선의 방정식을 얻어야 뭐 절편을 갖다가 대입하든 말든 할 테니까. 자, 이를 참고하여 이건 진짜 이런 건 내면 안 되는데 a equal 10분의 9에 마이너스 10분의 9제곱 플러스 10의 9제곱 분의 10의 9제곱 플러스 1 일 때 수열 AN의 수렴 발산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이거 도대체 어떤 값인지도 잘 모르겠어. 왜 이 값이 튀어나왔는지. 여하튼지 이것도 요구사항이 여러 개야. 좀 복잡하게. 극대값과 극소값의 X성분 두 개가 있지. 3차 방정식이니까 3차 함수니까 극대값 극소값의 X성분을 구하고 그 다음에 접선의 절편이 2분의 1이 되는 접선의 식을 구하고 두 번째 요구사항. 세 번째, A가 요 값에서 출발할 때 수열 AN의 수렴 발산 여부를 검증하고 세 가지 요구사항이 요 한 문제에 녹아들어 있는 거예요. 사실 한양대 이런 문제 최근에는 이렇게까지 막 여러 개 세 개까지 들어있는 건 안 쓰는데 예전에 이런 거 자주 썼어. 한양대가 제시문이 거의 없거든. 오늘 제가 여러분들 과제로 내드릴 게 올해 2017학년도 한양대 모의론술 문제로 지금 출제된 문제를 하나 가져왔는데 올해 이제 모의론술 문제를 한 거 가져왔는데 한양대 요새 문제 보게 되면 제시문이 거의 없어요. 그냥 짧은 문제 조건이라든지 간단한 수학적 이론들만 몇 개 써주고 문제도 거의 한 줄짜리 이런 문제들이야. 그런 걸로 이제 75분 동안 대신에 시간은 많이 줄였어요. 75분 동안 대문항 2개, 소문항으로 대략 한 6에서 7개 정도 문항을 푸는. 최근에 대학들이 이제 시험 시간을 줄이고 그 다음에 교과적인 이제 계산형 문제로 이제 많이 출제들이 되어지는데 그런 하나 이제 유형을 좀 보여주긴 해. 여하튼 요것도 이제 그런 하나의 문항 속에 여러 개의 질문이 들어있어서 최근 유형하고 비슷하다라고까지 얘기하기는 좀 힘들지만은 질문들이 좀 단편적인 어떤 계산이라든지 설명들을 요하지 짧은 설명들을. 그치? 그런 특성에서는 요즘 것과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어요. 먼저 f'x 그냥 미분해서 0이 되어지는 극대극소점 찾아주려고 작업을 하는 거지. 그래서 0을 만족하는 x의 값을 찾아보게 되면 6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 15. 자, 그에 대해서 이제 극대값, 극소값을 이제 나눠보면 되겠지. 그치? 우린 함수의 개형을 이미 알고 대략적으로 우리가 잡아놨으니까. 그치? 그래서 더 작은 값이 극대값을 가지게 되고 더 큰 값이 극소값을 가지게 되고.
자, 그 다음에 x절편이 2분의 1이 되어지는, 그치? x절편이 2분의 1,0지, 그치? 요것을 이제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f'x 구했으니까, 그쵸? 접선의 기울기 f'x. 그 다음에 x-x1에 y-y1. 그리고 여기에 2분의 1,0 지난다고 그랬으니까 x1에다가 2분의 1, y1에다가 0 집어넣어서 방정식 만들면 되는 거지. 그치? x에다 2분의 1, y에다 0 집어넣어서 y1에 y에 0를 집어넣어서 그래서 x1과 그 다음에 그치 여기서 이제 x1에 관한 식으로 다 정리가 되겠지. 그래서 x1에 관한 방정식 우리가 원하는 건 그것의 x좌표니까. 그래서 x 이퀄 2분의 1과 x1 이퀄 2분의 1과 마이너스 1을 이렇게 우리가 얻어내게 됩니다. 자, 이제 x1 이퀄 2분의 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앞에 쓰던 식에다 그대로 대입하는 거죠, 또. 그치? 자, 그래서 또 대입해서 정리해 버리게 되면 뭐 x1 다 정리하고 x1에 2분의 1 대입해서 식 정리해 버리게 되면 y 이퀄 7x 마이너스 2분의 7. 뭐 이건 차분히 계산만 하면 나오는 거야. 알겠죠? 어떻게 가야 되겠다만 제대로 알고 식은 뭐 3차의 식이기 때문에 식 자체는 쓰는데 좀 부담스러울지 몰라도 이건 단순하게 이제 계산하고 정리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건 정확하게만 이제 방향성 가지고 가져주시면 돼요. x1 이퀄 마이너스 1에서의 접선의 관계식을 보게 되면 y 이퀄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자, 이제 대략적으로 x 이퀄 2분의 1에서의 접선의 식에 관한 것과 x 이퀄 2분의 1에서의 접선의 식을 x 이퀄 마이너스 1 x 이퀄 마이너스 1에서 접선의 식을 보니까 이 접선의 식이 어디를 지나고 서 있어요 지금. 여기 2분의 1이라는 점을 지나고 있지. 그러면 아까 전에 최대값은 우리가 왜 했으며 이게 10의 구승에 마이너스 10의 구승 플러스 1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왜 이거를 하려고 하는데 굳이 극대 극소를 갖다가 따지겠으며 왜 x절편이 2분의 1인 x절편이 2분의 1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는지. x절편이 2분의 1인 접선의 방정식이 그쵸 x 이퀄 마이너스 1에서의 접선의 식이거든. 두 개야. x절편이 2분의 1인 접선의 식이 두 개가 있어. 어떻게 가능하겠어? 여기에서 2분의 1 자체에서의 접선의 식. 그 다음에 여기에 그쵸 이 점을 지나고 지금 왼편에 위로 볼록한 부분에서 접하는 식.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게 되거든. 그 중에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봐야 되는 거는 여기 마이너스 1에 관계된 식이야. 왜냐면 요 값이 10의 구승에 마이너스 10의 구승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값이 뭐보다는 작다? 그쵸. 마이너스 1보다는 작고 그것의 최대값 해야 되는, 극대값 해야 되는 6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 15보다는 크다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알겠지? 여기에서 접선을 걷을 때 이 접선이 최초에 도달하는 x절편이 중요하지? 얘가 수렴하는가 발산하는가는. 그렇지? 근데 얘가 어차피 극대값에서는 기울기가 0이니까 무한대로 갈 테고 절편값이 무한대로 갈 테고 1일 때는 2분의 1이니까 요 사이에서는 위로 볼록하죠? 위로 볼록하니까는 접선의 절편이 어디에 가서 떨어지게 돼 있어? 뭐보다는 커? 그렇죠. 2분의 1보다 크게 돼 있어. 아까 전에 뭐에서 출발한 거가 똑같아지게 돼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렇죠. 1에서 문제 1번에 1에서 출발한 거가 똑같은 이유에 의하여 수열 A에는 어떻게 된다? 수렴한다 하고 끝나게 되는 거야. 저 절편이 접선의 절편이 10의 9제곱분의 마이너스 10의 9제곱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것에 x절편이 뭐보다 크다는 것만 보여주면 설명하면 2분의 1보다 크다는 것만 설명하면 그러기 위해서 이 함수 개형이라든지 그런 것들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앞에 것들을 이용하는 거야. 알겠죠? 거기에서 변화된 요소 왜 하필이면은 절편이 2분의 1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게 했는가 이런 것들을 고민해 가면서 알겠죠? 이제 문제 구성에 관한 연습이야 이건. 3번도 그래. 뭐 이건 나머지는 다 똑같은 내용들이고 앞에 거에 대한 반복의 내용들이야. 자, 반복적인 것만 알아두세요.
자, 문제 3번. 함수 y 콜 fx의 변곡점에서 x 성분을 구하고, 변곡점에서 x의 성분을 구하고, a 콜 제로일 때 수열 a의 수렴 발산에 대해 설명하죠. 이거 수렴 발산 설명 똑같아요. 알겠죠? 자, 변곡점에 x 성분 구하면 2차 미분 해가지고 제로 해서 그냥 구하면 되는 거고,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그리고 f의 마이너스 2분의 1의 함수의 값이 1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1이면 이제 0보다 큰 영역이 되어지게 되지. 그치? 양의 영역 위쪽에서 존재하며, 접선의 식은 y 이퀄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7x 플러스 2분의 1. 이거는 앞에서 우리가 접선의 식을 구한 게 있으니까 그거 이용해서. 왜냐면 이 접선의 x좌표는 또 우리가 활용해야 되니까. 자, 그리고 이것의 절편의 x좌표를 a1이라 하자. 그러면 a1은 계산하면, 이거 계산해서 절편 계산해가지고 a1 이퀄 마이너스 14분의 5. 자, 마이너스 14분의 5는 2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2 루트 2보다는 작다. 그러면 이 구간에서 뭐가 되는지만 생각하면 되는 거지. 아래로 볼로인가 위로 볼로인가 요거 따져보면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A1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는 크고 2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2보다는 작다. 마이너스 2분의 1이 최초의 A였으니까, 출발한 A였으니까. 그래서 똑같은 이유에 의해서 그래프가 아래로 블록하고 감소하면서, 그래서 AN이 수렴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하고 끝나게 되죠. 그래프는 아래로 블록하고 감소하지만 수열은 증가하는 수열이야. 응? 자, 뭐 다른 거는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아까 전에 오히려 지금 앞에서 보였더니 간단한 수렴성을 응용해서 어떤 특정 수열이나 수열의 합이 수렴하는 것을 어떻게 보이는가, 그 두 가지 구성 요소 있잖아. 그것만 머릿속에 잘 넣어두고, 이런 것들을 방정식과 해와 연관시키는 문제도 이와 같은 식으로 절편의 값들, 접선의 절편 값들을 이용해서 방정식의 해에 수렴하는 수열들을 우리가 다룰 수 있다라는 정도만 인상에다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요.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35분에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